3월 2일 사막산 사진입니다. 아침 문배 마을에 갔을 때에는 날이 참 좋았었는데 한 2시간 사이에 날이 이렇게 싸납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 종종 왔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사찰의 모습입니다. 아우, 절벽에 저 절을 짓기 위해서 참 수고와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듯 합니다.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산장 같기도 하고 아지트 같기도 하죠. 저기 협곡 입구에 저 모습은 아마도 알프스의 어느 마을 산장 같은 모습입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면 저 협곡 안으로 드론을 좀 밀어 넣어 보고 싶었는데 워낙 바람이 심해서 망설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래쪽에 또 상객들이 있을 것 같은 염려도 되고요. 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거꾸로 왔습니다. 거꾸로 왔다가 다시 등선폭포 입구로 왔습니다. 저 위쪽에 5톤 가량의 낙석이 생겨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에 거기까지만 가겠다고 하고 올라가 봅니다. 우선 협곡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까 드론에서 봤던 금선사 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올라오는 계단이 사진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가팔랐고요. 아마 저 사리탑은 부처님 진신 사리탑은 아닌 듯 하고요. 여기 계시던 주지 스님이나 관계자의 사리탑인 듯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문이 다 잠겼더라고요. 여기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이끼도 잔뜩 끼었고 사람의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후계자가 없었던 듯 합니다. 이 모습이 이채롭죠? (2,000원) 입장료가 있으나 상품권 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권으로 커피 한잔 했습니다. 무료인 셈이죠. 협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무슨 협곡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내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폭포가 등선 제1폭포입니다. 겨울이지만 물이 많습니다. 올해는 눈도 많이 와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폭포가 워낙 많아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중간중간 폭포가 있었고요. 옥녀탕? 좀 유명한 산에는 옥녀탕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옥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옥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녀도 본 적이 없고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 집사람이 선녀로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녀로 변하니까 순수한 선녀라 그럴 수는 없죠. 여기 휴게소인데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 이 겨울에 1년은 아니고 2, 3년 만에 한 번씩 와보는 듯 합니다. 저 얼음이 좋아서요. 이상하게 저 얼음이 저는 좋더라고요. 물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이게 무슨 폭포였던가? 요게 옥녀탕이랍니다. 그 이쪽으로 계속 폭포와 소가 있고요. 요곳은 낙석 방지 망인 듯 합니다. 2단 폭포가 이렇게 있고 쭉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계곡들이 이어집니다. 계곡을 왔다 갔다 건너면서 다 걸어 다니는 그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 위에 공사 중이라 출입 금지 표식이 있는데 그냥 올라와서 얼마나 떨어졌나 하고 옆에 서 있었더니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 안 됐던지 저분들이 올라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올라와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끽합니다. 아마 계곡 트레킹이 된 듯합니다. 저 얼음 작품들을 찍기 위해서요. 5, 6년 전인가? 이보다 훨씬 멋진 모습을 찍었었는데 CD에 보관했던 파일들이 전부 뻑이 나서 요거 양진입니다. 줌 카메라를 갖고 가지 않아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찍었습니다. 대체로 귀한 녀석이고요. 겨울 철새입니다. 머리 부분과 가슴, 꼬리 부분이 붉은색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새보다는 약간 크고요. 저 위쪽에 보니까 저 휴게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고 잠시 이쪽에서 생활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절은 흥국사이고요. 유래가 깊더라고요. 다 설명은 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사찰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힘든 듯합니다. 이 오래된 탑과 저 늙은 느티나무가 참 잘 어우러집니다. 이제 작은 동산까지 온 듯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눈이 있지만 저 눈 속에는 아마 봄에 피울 꽃들이 절비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333 계단을 올라와서 거의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양쪽에는 소나무들이 저렇게 멋지게 있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이 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세상도 저렇게 평탄하게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렇지
예측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눈발이 많이 강해집니다. 어떤 때는 주먹 다짐을 할 때도 있고, 또 허튼 소리, 술 먹고 허튼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유, 눈송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전망대에 와서 이렇게 붕어섬 쪽으로 보는데 전혀 거의 희미하게 보이나요? 저 붕어섬이 예전엔 봄철이면 파릇파릇하고 가을이면 누런 곡식들이 익어가곤 했었는데 저 태양광 발전이 많이 풍경을 해합니다. 의암댐 쪽으로 하산하는 길인데 불이 났었네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적인 발화도 있고 사람에 의한 발화도 있는데 불만 나면 등산객 탓을 하죠. 그리고 설악산은 5월 중순까지 산불 예방 금지 기간이라고 해서 뭐 출입을 금지하고 있죠. 하긴 자기들 편의주의니까요. 낙뢰를 맞아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이 화재로 인해서 시커멓게 탄 나무들을 종종 보는데 늘 등산객 탓이 됩니다. 불에 타 죽은 소나무의 모습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풍경이 됩니다. 저 맞은편이 드룹산 춘클리지가 있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산인데 리치길 춘클리지가 있어서 난이도는 적벽의 꿈을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어여암댐을 조망하면서 오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옵니다. 아우, 소나무 멋지고요. 사막산에 응달은 아직도 눈이 저렇게 깊이 쌓여 있습니다. 동네 작은 산 같지만 이렇게 등반을 쉬면서 둘러보니까 새로운 맛이 납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작은 산들을 찾아보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비틀어진 소나무 좀 보세요. 비틀어져서 아름다운 건 아마 이 소나무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은 비틀어지면 누구처럼 까먹소 가죠. 고든 나무는 고든 나무대로,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멋집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쭉 소나무를 조망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잠깐 여기 하고 상원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상원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전엔 저쪽으로 막 물이 넘쳐서 얼음을 깨곤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찰이 부흥한 듯합니다. 새로운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막산 산작, 등산객들이 하산하면서 커피 한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의암댐 쪽으로 하산을 해서 제가 출발했던 곳으로 갑니다. 건강하십시오.